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환영합니다. 이 한국의 공기가 비록 회색빛으로 탁하고 좀 답답하지만 그래도 묵으시는 남산 하얏트 호텔에서 바라보이는 서울 야경은 아름답고 역동적일 것입니다. 밖으로 보이는 그 야경과 한국의 역동성은 미국의 격려와 지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6.25 전쟁을 거치는 희생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를 상하 양원으로 초빙을 해서 의회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때 슈바이처 박사가 요구한 것은 승리해서 이긴 미국이 더욱더 겸손하기를 부탁했었지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강처럼 흐르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한국을 자세히 바라다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일과 일본도 있습니다만 이 나라만 한 나라도 흔치는 않습니다. 의미 있는 국빈 방문이 되시길 바랍니다.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순서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가 좀 길어져서 그런 모양입니다. 저희들 첫 번째 인터뷰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과 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인터뷰는 이 박원권 한동대 국제지역학 교수와 함께 한미정상회담에 관련된 인터뷰를 할 것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상돈 의원 그리고 또 나중에 한동대 박원권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입니다. 바로 이 바른정당 분당 사태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당 내에 호남 중진 의원 유영삼 의원입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안철수 대표 간에 좀 더 불편해지는 그런 분위기죠. 안철수 대표 독일과 이스라엘 방문하고 돌아오면서 지금 또 한 번의 폭풍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정상회담이 오늘 열리고 또 청와대에서 국빈 만찬도 열릴 예정인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참석을 합니까? 안철수 대표는 불참했는 것 같습니다. 네, 일정상 안철수 대표는 참석할 수 없죠. 네. 예. 이런데 좀 참석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죠? 아마 그 좀 일정 짤 때 네. 예상을 못했겠죠. 네. 아니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국빈 방문하는 건 다 알고 있었을 건데 갑자기 독일과 이스라엘을 가셨어요. 그건 제가 저한테 알겠습니다. 예, 예. 제가 다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안철수 대표가 독일 이스라엘 방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 작심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런 언론 기사들이 나와요. 복수하려고 네. 정권 잡았느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이미 좀 많은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요? 네. 나는 무엇보다도 복수라는 단어를 네.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쉽게 쓰는 게 아니죠. 예. 아니고. 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론조사도 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이른바 적폐 청산에 대해서는 70% 이상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닙니까요? 네. 그리고 참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하게 된 것은 한 자연인의 퇴진뿐 아니라 네. 좀 그 시대의 그 어두운 문제를 이제는 다 좀 깨끗하게 끝나야 되겠다는 국민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그런 그 표현은 어처구니 없고 저도 좀 의아합니다. 네. 그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번에 이상돈 의원께서 저하고 인터뷰해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안철수 대표 머릿속에는 무조건 문재인을 반대하려는 그런 생각밖에 차 있지 않느냐 이런 류의 말씀을 저한테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런 생각이 정말 자리 잡고 있는 건가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게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예. 네. 왜냐 그러면은 그 좀 악연이 계속되어 왔지 않습니까요? 네네. 그렇게 보면은 그 2012년 그 대선 앞두고서 당시 이제 문재인 민주당 대권 주자와 안철수 당시 이제 무소속 후보죠. 여론조사 지지도는 안철수 대표가 계속 높았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단일화 협상에서 양보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좀 개운치 않은 생각은 본인이 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정확한 것은 내용은 지금 두 사람만 하고 아무도 모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고 네. 그 후도 여러 가지 악연이 있죠. 네.
이상돈 의원께서 보시기에 지금 그래도 안철수 대표가 한 5년 정도 이제 정치권 안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발언을 하고 유승엽 의원한테도 나를 세우듯이 결국은 당을 떠나셔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류의 말을 한 것은 전략적인 부분이 있을까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전략을 놓고 바둑을 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지금 전략이고 뭐고 하기가 어렵죠. 네. 이게 지금 당이 일종의 내분 상태에 있으면은. 네. 뭐가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것은 아니고, 그냥 네.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예. 네, 그렇게 뭐, 즉각적으로 반영한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사실은 뭐 정치인은 좀 이렇게 자기 감정을 억누르고, 좀 절제된 표현을 하고, 또 우회된 표현을 하는 거. 그 말하자면 박지원 의원께서 그런 표현을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그 정치적 수사법에 이제 좀 안 되는 거죠. 예. 지금 국민의당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언론에서 보도가 되는데 이 정가의 보도처럼 그냥 언론이 가십성으로 내놓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안에서 지금 이상돈 의원께서 보시기에 국민의당 의원들은 이번 파장이라 그럴까요? 이 유승엽 의원과 안철수 대표 간의 어떤 트위트, 페이스북 주고받는 내용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들이 사실상 오가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네. 요새 우리 의원들끼리 그렇게 뭐 잘 만나거나 좀 그러기가 좀 어렵죠. 왜냐 그러면 이제 국감이 이제 막 끝났기 때문에요. 그리고 네. 뭐 제가 좀 아는 한 좀 몇몇 중진 의원들은 좀 이렇게 호남 중진 다선 의원들은 좀 모여서 상당히 의견 조율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기타 뭐 비례대표 의원들은 뭐 일체 그냥 뭐 생각을 끄고 있다 그럴까요? 네. 뭐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죠. 일부 호남 의원분들 4-5분이 모여서 이제 논의를 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제가 봐도 같은 호남 의원이라 하셔도 정동영 의원, 천정배 의원, 박지원 의원 좀 결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약에 저보고 예상을 하라 그러면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지사를 바라보고 언젠가는 민주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지만 정동영 의원이나 천정배 의원은 탈당까지 할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근데요, 제가 네. 생각하기에는 네. 그 어느 분도 이렇게 탈당을 해서 특히 네. 민주당으로 가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과정에서 뭐 좀 당신이 나가라, 뭐 또 한쪽은 또 당신이 나가라 하는 아주 그냥 보기 낯뜨거운 이런 공방이 이렇게 좀 있는데 네. 이런 것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 솔직히 묘책이 좀 별로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안철수 대표가 그렇다고 사퇴할 사람도 아니고 우리 최고위원회 구성이 지난번에 당원 당규 바꾸는 바람에 이게 스스로 그만둘 사람도 없고 굉장히 그야말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좀 몰려 있습니다. 네. 이상돈 의원께서 안철수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형평성이라 그럴까요? 나름대로 좀 중간자적 입장에서 안 대표가 올린 글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잠깐만 좀 청취해 주시고 판단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인용문 열겠습니다. 언론은 복수하려고 집권했나라는 말을 한 걸로 보도합니다. 하지 않은 말을 보도한 게 아니어서 언론을 탓하진 않겠지만 제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 말은 이겁니다. 독일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들은 기술혁명을 향해 모두 합심해 달리고 있는데 민주당은 전 정부를 파헤치고 자유한국당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를 뒤집으려고 혈안이 돼 있습니다. 복수하려고 집권한 게 아니라면 이러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인용문 닫습니다. 이게 내용이라는 건데 언론에서 조금 너무 왜곡해서 보도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요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보는 게 그 나라가 독일하고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렇죠. 가장 2차 대전 이후에 전범, 유태인 학살 사범에 대해서 가장 철저한 단죄를 한 나라 아닙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뭐 미래를 본다 그러면 누가 그 미래를 보지 말라 그럽니까? 그러나 예. 내가 지금 기가 막혀서 웃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가 막혀서. 예.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 그 독일의 그 많은 말이죠. 유태인 저 수용소를 다 보존하고 예. 독일 총리가 뭡니까 예루살렘 유태인 학살 기념관 가서 무릎 꿇고 빌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스라엘 정부는 뭐 지금까지 전범을 잡아서 철저하게 재판에 회부해서 단죄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그것이 정의고 그것이 예. 역사를 끌고 간 하나의 동력이죠. 독일, 이스라엘 번지수 틀렸고 네. 그렇습니다. 번지수 틀리셨는데 제가 볼 때는 번지수를 잘 찾아간 것 같아요.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 말씀 주신 내용을 이렇게 해놓고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상돈 의원이나 또 비례에 계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려 아닌 우려를 하시는 게 사실 안철수 대표를 바라보고 국민의당에 합류를 하시고 뭔가 뜻을 펼치시려고 했는데 과연 안철수 대표하고 같은 페이지에 계시는 의원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국민의당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그런 게 참 답이 좀 없죠. 네. 답이 없고, 지금, 그러면 대선 패배 이후에 우리가 좀 새로운 지향점을 정해서 재정비하고 해도 쉽지 않죠. 네. 그런데 뭐 이런 모습 되니까 예. 상당히 좀, 뭐 어떻게 방법도 없고, 네. 그냥 답답하게 있는 것이죠. 뭐 다만 그야말로 위안이 된다면 네. 야당이 다 비슷하더라 하는 것이 위안이 되는 거죠. 한국당이 뭐 통합했다 그러지만 거기도 이제 최고가 열었다 그러면 싸우는 거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지금 그래서 참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게 뭐 운이 좋다면 좋다고 할 수 있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의 어떤 뭐 지리멸멸에 거기에 뭐 안주하지 말고 뭐 그야말로 국민적인 명령을 참 잘 수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순풍에 돛단 듯 보인다 이 말씀인가 정치적으로 보면.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렇게 야당이 못한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생각하면 안 되고 야당의 견제가 미약하다 하더라도 잘 이끌어야 한다는 그런 그렇죠. 말이죠. 그러면 의원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바른정당은 이제 자유한국당하고 9명의 의원들이 나가서 통합을 했고 이제 또 바른정당의 나머지 11명 의원하고 국민의당 통합 문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아니면 안철수 대표의 말은 뭐 기가 막히시겠지만 중도하고 보수하고 통합하는 문제를 아마 또 고민하는 것 같고 이상돈 의원께서 보시기에 내년 전국은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어떤 향방으로 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쉽게 이렇게 뭐 인위적인 이렇게 짝짓기 같은 거 이런 통합 이젠 거의 안 될 거로 봅니다. 안 될 거로 보고요. 네. 그리고 우리 당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광역자치단체 제가 호남에서 우리가 성과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못 내면 진짜로 존폐 위기에 놓이는 거죠.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무슨 보수해서 뭐 국민의당이 뭐 바른정당 합치고 뭐 한국당하고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다만 저는 자유한국당은 의원 숫자는 많지만은 그렇게 순항하지 않을 거로 보고 2020년 총선 가게 되면은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와 좀 잔류하는 의원들과 또 이제 그때 가서는 뭔가 좀 그야말로 총선 앞두고 절박한 심정으로 쇄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늘 이렇게 인터뷰 인용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결과를 좀 내주십시오. 어쨌든 이상돈 의원이 거기서는 나름대로 원로시고 고문이지 않습니까? 별 말씀을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의상돈 의원이었습니다. 속보 내용을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미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관련해서 청와대 공식 브리핑 조금 전에 끝났었죠. 이후에 고민정 부대변인이 김정숙 여사하고 멜라니 여사 일정을 브리핑한 후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정상회담 내용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은 설명을 했군요. 두 사람은 북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를 하고 어떤 추가적 도발도 한미동맹의 확고하고 압도적인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핵미사일 문제 평화적 해결 원칙도 재확인했고요. 북한의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만약에 이런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에는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는 또 그런 것을 제공할 준비도 되어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이야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오늘부로 한국 탄도미사일 중량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2017년 미사일 개정 지침을 채택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환경을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감사의 뜻을 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방위비 분담을 같이 함으로써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와 능력을 지속히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는 내용도 함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2부에서 박원곤 한동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